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8차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저항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직렬로 연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회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을 경우 직렬일 경우에는요 전체 전류나 부분을 지나는 전류값이 같았고요, 전체 전압과 전체 저항은요 부분을 더해야 전체 값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병렬은요 전체 전압과 부분 전압이 모두 같았고요, 전류는 나뉘어 흘리기 때문에 부분을 더해야 전체가 되었고, 저항의 경우 두 개를 더해서 오히려 숫자가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역수로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구의 밝기, 하나를 전구로 연결했을 때 이 밝기와 두 개를 직렬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구의 밝기가 다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봐주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할 때 직렬, 퓨즈, 장식용 전구가 있었어요. 하나만 꺼져도 다 꺼지는 회로였고요. 병렬은 콘센트, 건물의 전기 배선, 가로등,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는 전부 다 괜찮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자기장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막대자석 주위에 보안이 철가루를 뿌려놨어요. 이 철가루가 유독 N극과 S극, 그게 많이 붙었죠. 이 부분이 자기력이 센 곳이었어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석 때문에 자기력이 존재하는 이러한 공간을 장의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 이 자기장 할 때 장자가 마당 장자를 써요. 즉 자기력이 존재하는 마당,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철가루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까지는 이 자석에 의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여기까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림에서 보면 지금 나침판이 있는데요. 나침판의 자침, 요 빨간색 부분 보이시나요? 자침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구 때문에 항상 나침판의 자침은 북쪽을 가리킨다. 지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 안에 막대자석이 이렇게 박힌 것 같은 효과죠. 이 북쪽, 우리가 지금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막대자석으로 따지면 S, 남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대자석의 N극에 해당하는 이런 자석이 지구의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침판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나침판의 자침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N극이거든요. 얘가 항상 북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N극, S극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은요 있다는 것을 철가루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맨눈으로는 그냥 자기장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 부분 내용을 잠깐 생략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침판이 있어요. 이 나침판은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막대자석이 있어요. 막대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있어요. 이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의 방향이 바뀝니다. 유명한 과학자예요.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라고 하는데요. 전자기학의 탄생을 유발한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과학자인데요. 원래 이 사람이 이 전자기학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전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은 서로 별도의 문제였어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전류의 열작용에 관련된 실험을 하던 중에 뭔가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어떤 실험이었냐면 전선에 센 전류를 흘려보내줘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고,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원자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억나나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을 해요. 그때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1시간 정도 써본 적 있나요? 그러면 어때요? 핸드폰이 뜨끈뜨끈하죠. 전류가 흘러가서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류의 열작용이에요. 근데 이 실험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전선 주변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침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딱 흘렀어. 딱 스위치를 켜서 온 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었던 나침판의 자침이 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오프, 차단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고, 어머나, 온 하니까 돌아가고, 오프 하니까 원래대로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방향을 바꿔서 온 했더니 원래 있었던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하고 다르게 반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아까 움직였던 나침판의 자침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요. 물론 전류를 차단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고. 오, 대박. 보통 나침판이라고 얘기하는 나침판의 자침은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어야 영향을 받는 건데 근처에 자기장 없었거든요. 자석 없었거든요. 전선만 있었어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누가 생긴 거예요. 네,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장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나침판의 자침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은 자석 때문에 생긴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합친 학문, 전자기학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은요. 웨르스테드가 했었던 실험 장치예요. 이게 볼타 전지인데요. 이쪽에 플러스극, 이쪽에 마이너스극.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선생님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나침판의 자침이 이렇게 북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류가 딱 온, 스위치를 켜는 순간 여기 있었던 자침이 휙 하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전원을 차단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젠 두 번째 실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꾼 거죠. 아까하고 반대로. 그랬더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던 나침판이 180도 방향이 달라진 거죠. 서쪽이 아니라 이렇게 동쪽으로 확 휘어져 버리더래요. 결론. 누가 흐르면, 그쵸?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누구의 방향도,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더라. 그림 보세요. 막대 자석이 있고 주변에 철가루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나침판을 놔뒀어요. 솔직히 자기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선으로 나타내는 게 자기력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림 보이나요? 자기력선. 자기력선을 보면요. N극 쪽에 선이 조밀조밀하게 있어요. 이쪽에 힘이 세서 그래요. 자기력이. 그랬을 때 나침판의 빨간색 자침을 자세히 보세요. N, 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침이 빨간색 자침을 졸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방향으로 선을 그은 것이 바로 자기력선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전지가 있어요. 전원장치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선 쭉 연결했어요.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로 되어 있는 판인데요.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뚫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나멜 선을 여러 번 감아서 코일을 만들어요. 그 코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여기 지금 코일이 여러 개 이렇게 에나멜 선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놓아두고 전지를 꽂고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림 이해가 되나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이 에나멜선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의 자침이 바뀌어서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해 보겠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나침판은요, 코일에서 너무 멀리 두면 안 돼요.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나침판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일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나침판이 작은 것을 준비하면 좋고요. 건전지는 새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코일에 센 전류가 흐르고 센 자기장이 생겨서 나침판이 휙 하고 움직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세면요,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변화가 커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나침판을 둘 때 코일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침판은 코일 가까이에 두고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 스위치를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요, 전류의 열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나침판이 잘 움직이게 하려면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요. 에나멜선을 많이 감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건전지가 새 거면 좋고요. 예. 그리고 회로를 구성할 때 다른 저항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냥 건전지, 코일, 스위치 이렇게 단순한 회로를 만들어야지 실험이 잘 됩니다. 교과서 7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딱 보이는 차이점이 보이나요?
그렇죠. 똑같은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고 얘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변의 그림, 나침판의 자침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려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결과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결과 알려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뭔가 원리를 먼저 알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대 자석이 있어요. 자침 여기가 N극인데 N극에서 요 까만색 부분 얘하고 가깝죠. 근데 이 N극은 멀리 쪽으로, 청력에 의해서 멀리 쪽을 가리켜요. 그 다음 얘는 S극을 찾아가겠죠. 얘는 S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요. 막대 자석 주위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 이런 형태의 자기력선이 생기는데요.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일의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가요. 근데 방향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엄지손 최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펴고 네 손가락을 구부려요. 이렇게 최고를 만들어 놓고 네 손가락이 구부려서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뻗쳐지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극 N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손을 바로 위 그림에서 올려서 똑같이 접촉을 시키면요. 네 손가락이 위로 가니까 N극의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막대 자석 N극, 이쪽이 막대 자석 S극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자침이 움직여 갑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N극으로 해서 막대 자석을 그리면요. 그 주변에 생긴 자기장이 이 철가루 늘어진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험 결과를 보면요. 자, 왼쪽 거 올라갈 때, 내려갈 때입니다. 자, 올라갈 때 내 손가락 위로 하면 N극이 이쪽을 가리키겠죠. 얘는 내려오면서 이쪽이 N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N, 이쪽이 S, 이쪽이 N이면 이쪽이 S. 막대 자석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 오른쪽 그림 확인해 볼까요? 나와서 바깥으로 돌면서 들어가죠. 나와서 돌면서 들어가죠. 이해가 되나요? 이쪽 그림 볼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오른쪽이 돼요. 내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그러면 이쪽에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 이쪽 볼까요? 나갔다가 돌면서 들어가고 나가서 돌면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7쪽에 전류가 위로 갔을 때, 전류가 아래로 갔을 때 이 파란색 화살표를 그림에 채워주세요. 영상을 정지하시고 교과서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코일에 흐르는 누구의 방향을 바꿔주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조금 전에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침판을 들고 있었대요. 굳이 왜?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는 나침판 바늘이 북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다가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대요. 왜 그러냐는 거죠. 지하철이 움직일 때 누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흘렀으니까 그 주변 공간에 누가 생긴 거예요?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의 자침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거 교과서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요 간단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누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 모양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의 방향도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도선의 힘,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잘 잠자려고 하는 땡이에요. 지금 잠자다 살짝 눈 떴는데 완전 무섭죠? 출석 안 떨면 혼나요. 그러면 선생님 2학년 6반이 아니라 마지막 2학년 7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을 테니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래요. 바이.